안녕하십니까, 보험저격수 구자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의 전반적인 내용, 흔히들 재물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매장 혹은 내 가게, 내 사업장, 요 사업장 혹은 주택 이런 곳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특히 오늘 영상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고 저한테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블랙박스 설치 업체라든지 썬팅, 틴팅이라고 하죠. 그 차 유리에 필름 입히시는 썬팅집, 그리고 튜닝샵, 아니면 자동차 용품샵, 이런 업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 영상 잘 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물보험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자, 건물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자, 건물, 한 4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1층에 보통 우리가 사업장을 내고 있어요.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을 때 경우의 수가 있어요.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의 수가, 건물주도 보험 가입을 하고 나도 보험 가입을 하고, 건물주는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나는 하고, 그리고 건물주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물주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왜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상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으니까 화재가 만약에 발생돼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내 가게가 타도 나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피해에 대한 거, 내 재산에 대한 거, 건물주의 건물에 피해 입힌 거 다 보상이 돼요. 건물주는 사실 껍데기만 보험 가입을 하면 돼요. 빈 사무실이었던 거를 내가 채워서 나머지 내 재산이니까 건물주는 이 건물 껍데기에 대한 것만 보험 가입을 해요. 최상의 조건이겠죠. 둘 다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건물주는 이런 일은 없어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보험 가입 안 하는 일은 없어요. 건물주는 달래 건물주가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니까 세입자들은 건방지게 보험을 안 들어도 건물주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내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보험을 듭니다. 보험 안 드는 경우가 없어요. 세입자들이 건방 떨고 주접 떠는 거지. 자, 보시면 그런 경우는 절대 없겠지만 건물주는 보험을 안 들었는데 내가 보험을 들었어. 이것도 문제 없어요. 내가 다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건물주도 보험을 안 들고 나도 안 들었어. 그런데 불이 났네?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그럼 내 돈으로 이런 내 재산 다 날린 것도 날린 거지만 나머지 피해에 대한 거 또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대부분 소송 가요. 소송 가서 판사가 세입자 너 여기에 피해 입힌 거 다 보상해줘. 이렇게 판결 받으면 나는 재산이 있으면 싹 다 압류 걸리고요. 내가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 하면서 버는 돈 다 압류 걸려서 다 빠져나갑니다. 평생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조건이 건물주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했을 때가 최악의 조건이 되냐 하면, 시뮬레이션은 똑같아요.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건물주도 보험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물주나 이 세입자들이 각각 나한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과정이, 본인도 보험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순탄치가 않은데 건물주가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해 놓은 상태면 압류 걸고 재판 걸고 소송하고 날 뼛속까지 그냥 다 뜯어먹고 이거를 보험회사가 대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무조건 보험을 들어놔요. 건물주가 이렇게 껍데기에다가 보험을 들어놓은 그 속에다가 각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이 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 재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매장이나 내 가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윗집 아랫집 번지는 이 불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보험 가입을 꼭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든 뭐 음식점을 하든 카페를 하든 이런 업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가격대는 뭐 어떤 업장을 하고 어떤 위험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다르지만 반드시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됐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고 화재보험 가입 의뢰를 저한테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뭐 블랙박스를 달아달라고 혹은 차 유리에 썬팅을 해달라고 차를 맡겼는데 그러다 보면 업장이 비좁다 보니까 매장 앞에 차를 쭉 주차해 놓고 다 된 차 옆에 빼놓고 새로운 시공을 해야 될 새로운 차 작업장 안으로 집어넣고 막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먼지가 없이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차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보상이 안 됐는데 그게 보상이 되려면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자동차 정비업소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차량정비업소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야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삼성화재에서 유사 자동차 정비업자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을 했어요. 이 굉장한 거예요. 심지어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뭐 썬팅집, 블랙박스, 튜닝샵, 뭐 기타 뭐 액세서리 샵, 그리고 이륜차 정비업소까지.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는 뭐 차량 정비업소냐 아니냐 막 따질 수 있는데 이륜차 자체가 자동차 정비업소의 범주에서 또 벗어나다 보니까 이 이륜차 보통 바이크샵이라고 하죠. 바이크샵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특히 제가 이제 바이크샵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바이크샵에 판매하고 있는 전시되어 있는 오토바이들은 화재보험 중에 동산으로 들어가요. 재고자산. 그런데 고객이 수리로 맡긴 물건은 재고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삼성화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줘요. 수탁물에 대해서 재고자산으로 인정도 해주고 이 수탁물, 이 오토바이를 자동차도 포함 튜닝을 해놓든 수리를 해놓고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넣었다 뺐다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걸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샵 사장님들이 다 자비로 부담을 했어요. 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진짜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 뭐 몇 천만 원짜리 뭐 거의 1억 원 호가하는 오토바이들도 있는데 이런 게 수리가 들어왔어. 수리 들어와서 시운전을 다 고치고 시운전을 해보느냐고 도로에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업주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대인사고가 나든 대물사고가 나든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고유한 업무적인 업무 내용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차량이 파손되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혹은 주변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화재보험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없습니다. 새로 갈아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화재보험 중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배책이라고 하는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라고 해서 그 시설 안에 그 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다 업주 책임이에요. 식당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음식을 서빙하다가 흘렸어. 뭐 뜨거운 막 굴국밥 막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굴국밥을
발음도 어렵네. 서빙하다가 고객한테 흘렸어요. 그럼 화상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상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뭐 병원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험회사가 책임져 줘요. 혹은 뭐 카페나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서빙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튀어가지고 고객분들 뭐 벗어놓은 신발에 음식물이 튄다든지 옷에 음식물이 튄다든지 아니면 숯불갈비집에서 이 숯 옮기다가 고객 옷을 좀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접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보험회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날이 더운 여름인데 왜 단체로 뭐 김밥 포장해가지고 뭐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김밥집에서 김밥 포장해서 팔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식중독 걸리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식중독 걸리면 또 뭐 병원 가서 입원하겠죠. 치료비 내놓으라 하겠죠. 합의금 달라고 하겠죠. 다 보험회사가 처리해 줍니다.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화재보험 특약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세탁소에 맡겨져 있는 수탁물, 이 세탁물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이거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세탁소 사장님들 너무 많아요. 세탁소에 빨래 맡긴, 세탁 맡긴 그 수탁물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좀 특이한 업장들은 미용실, 임의용 배상 책임 담보가 또 있어서 미용실 같은 경우 컷을 하다가 뭐 귀를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품을 썼는데 두피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막 피부과에 가서 뭐 몇백만 원짜리 케어 서비스를 뭐 치료 서비스를 받고 와가지고 그 영수증으로 내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험 처리가 돼요. 뭐 매장 안에서 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요즘처럼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이런 즈음에 매장 안에 들어온 고객이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이거 치료가 되네 마네 막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험회사가 처리를 해 드리니까 꼭 명심하시고 보험 가입하실 때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건물 가액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몇 평짜리냐로 따져서 대략적으로 재건축 비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고 시설, 집기, 동산 보통 요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설은 부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시스템 에어컨처럼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고 집기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컴퓨터 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용품들 이걸 집기라고 하시면 되고요. 동산이 재고자산이에요. 뭐 판매 매장이라면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바이가 됐던 무슨 뭐 자동차 부품이 되었던 혹은 뭐 말 그대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되었건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요거 명심하셔가지고 요 내용들이 화재보험에 필요한 보장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이 매장을 하면서 이 안에다 탑재하고 있는지 얼마를 보상받아야 되는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서 번진 불이 뭐 위층 3층 이렇게 번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번진 것까지도 다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잔머리를 좀 굴리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 우리가 한 이쯤에서 뭔가를 해요. 뭐 미용실을 하든 뭘 하든. 근데 밑에 집에 물어보니까 보험 들어놨대. 위에 집도 물어보니까 보험 들어놨대. 그러면 나는 보험을 안 들어도 우리 집은 불날 일이 없으니까 옆집에서 불나서 번지면 이건 나는 보상은 다 받겠네? 라는 이상한 논리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화재 사고 시에 물론 이렇게 발화 지점을 벗어난 불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 맞는데 간혹 가다 이 불이 나면 소방서, 경찰서, 국과수 이런 데서 와가지고 화재 원인을 밝혀내요. 화재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화재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불이 번졌는데 피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분명히 불이 번졌는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것도 맞아. 근데 화재 원인이 뭔지를 못 찾았어. 그러면 번진 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아까처럼 2층에 계신 분이 밑에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다 탔는데 내 매장이 다 탔는데 밑에 집에서의 발화 원인이나 이 화재의 개연성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밑에 집에서 나를 물어주지 않아도 돼요. 덜어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재보험 드셔야 돼요. 내 전 재산이 들어가서 내 생계를 꾸려가는 내 매장에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에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얼마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만 원 안짝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정비업소 배상책임보험 이런 담보가 들어가면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화재보험료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고요.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요즘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아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반드시 좀 화재보험 가입을 하시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보험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화 주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맞는 플랜으로 각 업장마다 맞는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재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꼭 가입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험에 대해서 후드려 치는 헤드샷 날려드리는 보험저격수 구자연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